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대 수명 100세 시대. 하지만 우리의 삶이 길어진 만큼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주하는 외로움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절실한 그 마음의 빈틈을 누군가는 차가운 탐욕의 칼날로 파고들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외로움을 미끼로 한 너무나도 아프고 현실적인 범죄의 기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6개월간의 만남, 그 치밀하게 설계된 비극의 전말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경각심을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일 아침 제 하루를 열어주던 그의 다정한 문자 메시지.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던 그 사람의 세심한 배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날, 그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지금도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합니다. 창원시 마산의 한 문화센터에서 시작된 6개월간의 만남. 그것이 어떻게 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노린 철저한 각본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제 외로움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제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의 기억을 고백하려 합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꼭 한번 가보세요. 집 근처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대요. 늦은 저녁,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65의 윤미경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활기찼던 식당 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더 집 안에만 갇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답답해서 그래요. 매일 그렇게 집에만 계시면 우울증 와요. 친구분들도 다들 문화센터 다니시면서 활기차게 지내시잖아요. 미경 씨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노을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산 중앙동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한 이 아파트. 남편과 함께 고르고 꾸몄던 공간이었기에 혼자 남은 집은 유독 더 넓고 외롭게만 느껴졌습니다. 알았다. 한번 가볼게. 정말요? 약속하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니까 제가 미리 등록해 놓을게요. 결국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약속한 그날이 왔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화요일 오후 2시, 마산 문화센터 앞에서 미경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괜히 온 건 아닐까, 이런 날씨에 중얼거리며 우산을 접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노래교실 찾으시나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깊고 중후한 목소리. 돌아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 신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처음 와보는 길이라서요. 저도 오늘이 첫날입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들어가시지요. 자신을 68배 최동훈이라고 소개한 그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점잖은 말투와 몸에 밴 듯한 예의 바른 태도에서 미경 씨는 왠지 모를 신뢰감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등을 떠밀어서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집에만 계시면 안 된다고요. 어머, 저도 그래요. 딸아이가 등록까지 다 해놓고 제발 가보라고 해서요.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어색함도 잠시, 이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래교실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젊은 그대와 같은 7080 시절의 노래를 목청껏 따라 부르며 미경 씨는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옆자리에서 돋보기를 고쳤으며 진지하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훈 씨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동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윤 여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되겠습니까? 날도 쌀쌀한데 따뜻한 차 한 잔 하시지요. 잠시 망설였지만 미경 씨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산에서 오래 사셨나 봅니다. 네. 중앙동에서 남편이랑 같이 식당을 했어요. 8년 전에 먼저 가기 전까지는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동훈 씨의 눈빛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서울로, 부산으로 떠나고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저도 그래요.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어찌나 길던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달력에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아, 또 하루가 지났구나 하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삶과 추억,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무렵 동훈 씨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지요? 네. 생각보다 아주 즐거웠어요. 그럼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문자 한 통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날 밤 미경 씨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칠 전 큰딸 수진이가 했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요즘 노인들만 노리는 사기가 정말 많대요. 처음 보는 사람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문자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어제 함께한 시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최동훈 올림, 단순한 안부 문자 한 통이었지만 미경 씨의 마음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이 낯선 감정이 그녀를 설레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봄날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고 비가 오는 날이면 문화센터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동훈 씨의 모습은 어느새 미경 씨의 가장 큰 위안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마산 도섬유원지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동훈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여사님,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분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며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겪었던 보람과 애환, 식당을 하며 겪었던 고된 세월, 자식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슬픔까지. 하지만 이 달콤한 시간 속에서도 가끔 딸의 걱정 어린 조언이 생각날 때면 미경 씨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동훈 씨의 한결같이 진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 그리고 몸에 밴 듯한 따뜻한 배려는 그녀의 불안을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특히 그는 단 한 번도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 신중함이 오히려 미경 씨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전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준비된 연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달콤한 봄날의 만남이 머지않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덧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와 동훈 씨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이제는 노래교실이 있는 화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오후에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동훈 씨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마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카페였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드넓은 바다와 붉게 물드는 석양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여기 전망이 정말 좋네요. 네. 퇴직하고 나서 우연히 발견한 저만의 장소입니다. 늘 혼자 오곤 했는데 이렇게 같이 와서 보니 풍경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군요. 동훈 씨의 말에 미경 씨는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느끼는 설레는 감정이 쑥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텅 비었던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경 씨.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동훈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말을 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로맨틱한 순간 미경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갔더니 안 계셔서요. 아, 친구랑 잠깐 카페에 와 있단다. 친구, 혹시 그 문화센터에서 만난 아저씨 아니에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경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요즘 뉴스 못 보셨어요?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진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 엄마, 제발. 그분 신원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보셨냐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딸의 날카로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득 불안한 마음에 옆자리의 동훈 씨를 바라보니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많이 걱정하나 봅니다. 네. 애가 좀 유난스러워서요. 이해합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동훈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미경 씨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퇴직 교사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따님께도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오해를 사는 일은 없어야지요. 그 순간 미경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의 진심 어린 배려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딸에 대한 서운함과 그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하며 그에 대한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경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급하게 달려온 두 딸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엄마,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쉽게 마음 주시면 어떡해요. 작은 딸 수미도 거들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그렇게 철없어 보이니? 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순진하시니까 그렇죠. 요즘 사기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세요. 그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는 결국 미경 씨의 깊은 한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딸들이 돌아간 후 그녀는 오랫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훈 씨의 따뜻한 배려와 딸들의 걱정 어린 외침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잘 들어가셨는지 걱정되어 문자 보냅니다. 동훈 씨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마음 한편에 퍼지는 동시에 딸들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답장을 보내려다 멈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자를 읽는 미경 씨의 마음 한편에 작은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이런 다정함이,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진심일까? 그러나 그날 오후 동훈 씨가 보낸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모든 의심을 다시 녹여버렸습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찍은 아름다운 노을 사진과 함께 이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바로 그 하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순간 미경 씨는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것은 아닐까, 괜한 걱정으로 좋은 사람을 의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다정함과 세심함이 거대한 비극의 마지막 장을 열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그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경 씨, 죄송한데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마산 중앙동의 한적한 찻집. 미경 씨는 평소와 다른 동훈 씨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늘 단정하던 그의 옷매무새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동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으로 작은 입시 학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제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갑작스러운 학원 이야기에 미경 씨는 의아했지만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갑자기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5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평생의 꿈이었던 학원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미경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딸의 경고가 사이렌처럼 울렸습니다. 엄마, 절대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 순간 끝인 거야. 은행에도 알아보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전부 연락을 해봤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미경 씨께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동훈 씨는 스스로 말을 거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괜한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잊어주십시오.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그의 모습.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면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미안해서 부탁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미경 씨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가 보여준 진심과 배려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만은 진짜일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날 미경 씨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이 담긴 적금 통장을 해지하는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없으면 그가 무너진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른 딸 수진이가 통장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적금을 해지하신 거예요? 그냥 집수리 좀 하려고.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미경 씨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다음날 동훈 씨에게 돈을 건넸을 때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학원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다음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가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래처에서 결제가 조금 늦어져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아버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점점 동훈 씨의 전화는 뜸해졌고 문자도 줄어들었습니다. 노래 교실에도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다른 변명들이 이어졌고 미경 씨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시죠?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 아저씨 요즘도 만나세요. 미경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눈을 피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수진이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설마 돈 빌려주신 건 아니죠? 수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경 씨의 침묵은 긍정이었습니다. 얼마요? 얼마나 빌려주셨는데요? 5천만 원이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제발,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니야. 동훈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분명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미경 씨는 필사적으로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동생 수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두 자매는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분 맞으십니까? 경찰관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최동훈, 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왜요? 경찰관의 다음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최동훈이 아니라 박성철이라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주로 사별하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노려 황혼 재혼을 미끼로 접근해 전 재산을 가로채는 상습범입니다. 순간 미경 씨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다정한 말과 행동, 따뜻했던 눈빛이 차가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 씨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탓인 것만 같아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배신과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미경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잠적했던 그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범인 한 여성이 부동산 중개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윤미경 여사님 되시나요? 최동훈 선생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3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선생님께서 많이 곤란해하십니다. 그때 옆에서 TV를 보던 딸 수진이가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즉시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박성철 일당을 추적 중이었고 이것이 그들을 검거할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의 지시에 따라 미경 씨는 돈을 주겠다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은행 앞에 나타난 것은 40대 초반에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미경 씨에게 다가서는 순간 주변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성철, 즉 최동훈이 도망치려 했지만 그 역시 골목길에서 형사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가방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통장과 도장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밝혀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부 행세를 하며 전국을 무대로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확인된 피해액만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황혼 로맨스 사기단 검거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박성철의 모습을 보며 미경 씨는 지난 6개월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다정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비록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딸들의 도움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 씨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마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비록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이 시련을 통해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에 속지 않을 거야. 미경 씨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윤미경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처럼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현혹되어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쉽게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특히 관계가 깊어지기도 전에 돈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무조건 의심하고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가족들의 걱정과 만류를 뿌리치고 저질렀던 저의 어리석은 선택이 부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값비싼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리는 늑대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는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